시작할까요? 네. 네. 예, 여러 이사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줌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학술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한기입니다. 먼저 오늘 제32회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초청되신 두 분의 강사님들 소개와 인사 말씀을 우리 김옥숙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김옥숙입니다. 협회 이사님들 그리고 합창을 사랑하시는 지휘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가 주최하는 제32회 합창지휘 세미나를 지난해 10월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줌을 통해서 협회 이사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모든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두 분의 강사님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미국 UCLA 대학에서 지휘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는 교화여자대학 등에 출강하시며 왕성한 합창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혜 박사께서 음악 안의 황금 비율이 궁금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에서 합창지휘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장신대 출강 등 많은 합창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원일 박사께서 슬기로운 극복, 새로운 도전, 즉 코로나 시대의 합창음악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두 분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잠시 저희 협회에 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영수 윤학원 선생님을 비롯한 고모님들과 상임 이사님들을 포함해 총 60여 분의 이사님들 그리고 200여 명의 정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창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가을에 대한민국 합창 대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우리 협회 이사님들과 정회원님들은 물론 합창 지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등장하면 됩니까?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김영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미국에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작곡 이론을 공부를 할 때 그때 배웠던 그런 지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UCLA에서 대학에서 박사 과정 논문을 쓰면서 좀 더 심화를 시켰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합창 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좀 흔하게 알고 있는 주제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잘 배워보지를 못했던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시작을 해서 예,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먼저 박수 한번 치지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황금 비율에 대해서 어렴풋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다 시키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트로덕션 격으로 황금 비율의 자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 목차에서 이제 황금 비율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2부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3부에서는 이것을 메시아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미션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마지막 3번 본론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 고울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자, 황금 비율은요. 자연 속에 사람들이 많은 질서가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미적인 감각인데 이것이 균형적인 질서 또는 비균형에서도 그게 뭔가 질서가 있어서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황금 비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옛날부터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술이나 건축에는 사실은 뭐 이건 너무 흔한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인 예술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을 얘기할 때 자연에서 이렇게 신비롭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신이 만들어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이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상반되는, 의견이 상반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황금 비율이 음악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위대한 대가들 제가 이제 뽑은 것은 바흐와 핸델의 작품에 대해서 뽑았지만 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멘델스존까지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예시를 좀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금 비율이란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인간이 인식을 하기에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로워서 아름답게 생각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의 그 가장 위대한 선조이신 피타고라스가 말하길 우주 만물이 균형적이고 비례적이며 질서 있고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개념들을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까에 있어서 수의 개념으로 증명을 해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우주가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수의 개념으로 증명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500년 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PPT에 골든 섹션 그 이제 섹션에 대해서는 이제 황금 분할이란 말이 더 적합하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겠지만 이 골든 섹션이라는 것을 좀 외국 사람들이 기호로 GS 이렇게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금 비율이란 말을 분할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컴바인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골든 레이쇼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네, 레이쇼, 그 비.
모는 뭐 여자든 남자는 5대 4, 뭐 이런 식으로 B.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균을 내는가 해서 골든 민, 황금 평균이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이 내린 비율이다. 그래서 divine proportion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golden proportion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다 같은 말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 확률에 있어서 이제 비율에 있어서 1.618이라는 그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그 기호를 fee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fee는 그리스 알파벳 중에 21번째 문자, 소문자 문자인데요. 영어로는 phi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읽을 때는 fe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개념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왼쪽에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선을 딱 두 개로 쪼개는 건데요. 두 부분을 쪼갰을 때 약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이 큰 것하고 작은 것의 비율이 요 두 개를 A 플러스 B 합친 것과 그 큰 것의 비율과 동일하게 거의 근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직사각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A하고 B하고 선율이 맨 위에 선이 보이시죠? A가 좀 더 크고 B가 좀 작은데 요것을 A하고 B의 비율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한쪽 면은 A고 그 다음에 밑에 면은 A 플러스 B 요 비율하고 또 똑같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수가 별로 있지가 않아요. 이것이 신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셋 중에 두 번째 오는 것들 이렇게 거꾸로 제가 보여줘가지고 셋 중에 두 번째 오는 것들에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오는 것들하고 거의 근사한 근사치를 만든다. 그랬을 때 또 이것이 8대 8 중에서 5가 됐을 때 또 13 중에서 8이 됐을 때 이게 거의 근사치를 만드는데 이 비율이 1로 말했을 때는 전체가 크게 1이 있을 때 그 중에 0.618 정도, 5에서 조금 벗어났죠? 그 정도가 되는 비율, 또 1이 작을 때는 1.618이 되는 그 비율. 물론 이제 그 뒤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 1.618로 거의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황금 비율의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율을 만들어내는 수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고 봤더니 피보나치 수열이란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13세기에 있었던 수학자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토끼가 번식하는 수를 이제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토끼가 없었다가 하나 쌍이 생겨서 그 다음에 또 한 쌍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생기네 하고 숫자가 보이시죠? 두 쌍이 생겨 그 다음에 세 쌍이 생기네 하고 계속 이거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0, 1, 1, 2, 3, 5, 8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면 앞에 두 자릿수를 더하면 그 바로 뒷자릿수가 돼요. 0하고 1을 더하면 1이 되고 1 플러스 하면 2가 되고 1하고 1을 플러스 하면 3이 되고요. 계속 뒷자릿수가 그 앞에 두 수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를 쫙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18세기에 와서 이 수들을 다시 또 앞하고 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비율을 만들어 봤더니 1.618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수가 희한하게. 그래서 야 이거가 황금 비율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 개념이 여기 옆에 밑에 이렇게 사각형 보이시죠? 정사각형 1하고 1이 만나서 2가 되고 그 1하고 2를 한 면으로 했을 때 또 3을 만들어내고 그 2하고 3이 플러스해서 5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나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모양이 과연 뭐가 되냐면 왜 우리가 많이 보는 조개 모양과 함께 우리 귀의 모양과 함께 또 소라 껍질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씨야,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모든 씨들이 나타나는 그 방향이 이런 나선 모양이 되면서 우주 은하계의 모양도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꾸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꽃잎 보이시죠? 꽃잎의 수가 저희가 네잎 클로버는 거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세잎 클로버 많이 보듯이 3개, 5개, 8개, 13개 이렇게 꽃잎의 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또 이 나무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세요. 나무의 가지가 만들어지는 수가 0에서 1, 그 다음에는 반드시 2가 되고, 그 다음엔 3개가 되고, 그 다음엔 5개가 되고, 그 다음 8개가 되고, 이 순서로, 이 숫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밝혀내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균형적으로 잘 땅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과 또 햇빛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의 법칙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간의 얼굴에서도 이게 뭐 3대2 뭐 그리고 손에서도 하고 손하고 팔하고 길이, 몸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이 비율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이니까 음악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 옥타브 8이 이제 한 옥타브고 그 안에 13개의 음이 들어가 있죠. 12개 반음하고 88 해서 1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아노 건반 너무 많이 얘기를 하죠. 피아노 건반 8개 안에 5개의 검은 건반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배음의 관계도 처음에 8도 시작하고 5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3도, 2도로 가는, 거의 다 이 숫자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3화음도 많이 쓰는데 3화음은 5도로 돼 있죠. 도미솔. 그럼 도하고 미는 3도 관계고 파솔은 2도 관계.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다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역사를 뭐 많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람들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이제 선조이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음의 길이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음계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수의 개념으로 계속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원전 300년 전에 그 원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의 교본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분할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황금 비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클리드는 멘델스존에서 제가 이제 이 증거를 발견했는데, 멘델스존의 일기 같은 것을 읽으면서 유클리드가 자기가 지금 6를, 그때가 청소년 때였던 것 같은데 6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면서 자기 스승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 비율의 개념이 3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멘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황금 비율의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다. 이라고 저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피보나치는 13세기에 아까 토끼의 그 번식 수를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낸 사람.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일은 이렇게 인체의 그 비율을, 이런 비율의 하에 있어서 그림으로 루치아 파치올리라는 수학자와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디비나 프로포르티오네에서 인체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어냈고, 이 6세기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이 황금 비율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동현 선생님께서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의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를 저희가 1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수 1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0.618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뭔가 something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또는 구조적으로 경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로에 있는 것이, 만약에 제가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전체의 곡이 뭐 70마디다 그러면 70에다 곱하기 0.618을 하시는 거예요. 마디 70마디 곱하기 0.618 하면은 중간에 무슨 뭐 40마디 이렇게 나오겠죠. 그 40마디 부분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보는 거고요. 이것이 전체의 어떤 단위면 됩니다. 꼭 마디일 필요가 없어요. 박수로 하든지 전체 박수 하든지, 안 그러면 뭐 phrase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텐데요. phrase의 수, phrase가 8개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곱하기 8 곱하기 0.618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몇 번째 phrase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호로 골든 섹션 GS라고 표현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Phi의 그 기호가 사실은 이게 1.618을, 근데 거꾸로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1.618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0.618이라는 것은 1 나누기 1.618을 했을 때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을 봐주세요. 1을 0.618로 나눴다면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이 1-0.618이 되는데 그것이 0.382가 되죠. 그러면 그 382도 뭔가 거꾸로 하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세컨드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전체 제일 중요한 클라이맥스 가기 전에 조금 덜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전체 단위 곱하기 0.382를 하게 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전체 처음부터 클라이맥스 나오진 않겠죠. 좀 세컨드 클라이맥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예시는 이제 음악에서 수학자는 바흐, 뭐니 해도 바흐다. 그래서 바흐 곡을 이제 선택했고, 너무 복잡한 곡은 예시로 보여드리기 안 좋아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드리려고 바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따라라리라라리라 이렇게 반주부가 있죠. 반주부가 있고 가사가 있는 이 멜로디는 제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hrase 1, 2, 3, 4, 5, 6, 7, 8 8개의 phrase로 가사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가사에 있어서 이제 8개의 phrase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phrase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악보에서 총수 8이고 8 곱하기 0.618 하면은 4.944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5가 넘은 반올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번째 악보가 이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 앞에 보시면은 빨간 별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5번의 이 4마디의 프레이즈를 여기 부분이 황금 비율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악구가 4마디씩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4마디씩 했을 때는 전체가 32마디가 돼요. 그럼 32 곱하기 0.618을 했더니 19.77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20마디가 되기 때문에 20마디를 이렇게 봤더니 왼쪽에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이 독일어는 존네가 되고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태양이 됩니다. 너무 예수님이 선생님들한테 몰아붙여서 나가는 거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기 멋지면 그러나 봐. 지금 소리가 잠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영아 소거해 주세요. 소거해 주세요. 네, 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부분에
0.618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인지 마크가 진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황금 비율에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반주부를 전체를 했을 때는 전체가 리피트, 반복 없이 71마디가 나오게 됩니다. 71 곱하기 0.618을 하면 43.878이 나와서 44번째 마디가 클라이막스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이 존 내, 이 태양 20마디가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반주를 붙였을 때하고 이 부분이 나오고 박으로 해도 마디하고 똑같긴 합니다. 박으로 하면은 이 전체의 마디수 곱하기 이건 이제 4분의 3마디니까 3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박자가 4분의 2가 되기도 하고 4분의 4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박수로 계산을 다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박으로 하셔가지고 전체를 쫙 봤더니 132박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0.618 했더니 131.634.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존 내 안에 이게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정도 그 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실 이게 구조를 아실 거예요. A하고 그러니까 프레이즈 1하고 2, 3, 4는 거의 같죠. 네. 같은 악보를 쓰고 있고 그다음 B 부분처럼 프레이즈 5하고 6가 나오고 7하고 8은 다시 앞에 썼던 프레이즈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기승전 여기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 5하고 프레이즈 6 됐을 때는 전조도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 6 같은 경우에 보면은 F 내추럴이 붙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3마디가 되는 건 가장 고음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클라이막스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20마디부터는 클라이막스가 시작을 하는 부분 경계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본론은 6의 프라이즈에서 클라이막스가 갖고 있다. 그럼 여기 부분은 거의 한 7.1, 0.7.7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준수를 한 황금 비율을 잘 알고 적용을 한 분들이 그대로 다 하는 음악은 별로 많이 없어요. 예. 그렇게 작곡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최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이렇게 음악적으로 만들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할 때 집어넣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사람마다 보니까 조금 그 자기가 클라이막스 만드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한 0.71 정도, 7에서 한 7, 8까지 그 부분을 좋아하는 거를 조금 이 곡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핸델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0.8 그쪽 부분에서 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현대에서는 그런 거 다 없애죠. 뭐 클라이막스 없는 아예 그런 거 안 만들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끝나게 하려고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황금 비율이라는 계산법을 모든 곡에 적용해서 이 부분에 황금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세팅 당시에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황금 비율을 만드는 방법을 마크의 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황금 비율을 하고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개념이 피보나치 숫자예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숫자를 통해서 황금 비율을 만들어낸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넘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음악가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다학장인 작품들에서 악곡 배치를 할 때 뭔가 이런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UCLA에서 박사를 할 때 엘리아 그 큰 작품 42개의 악장이 들어있는 그 작품에 있어서 적용을 해서
그걸로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UCLA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신론자가 많아가지고 반대 의견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처음에 이제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황금 비율에 대한 말을 안 쓰고 그냥 비율로 해서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것을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다른 작품에 있어서도 조금 확신을 갖게 됐었고요. 엘리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 확신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메시아를 보면서 확신을 조금 더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넘버를 여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학창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합창, 솔로, 뭐 뒤에 기악곡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때 아무렇게나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는 뭐 53개의 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를 해줄까를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디테일한 내용은 악곡 배치할 때 역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배치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형식이나 스타일을 할 때 이제 바크 같으면 코랄 스타일을 집어넣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청중들한테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폴리포니와 호모포닉에 혼용돼서 사용됐던 시대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적합하게 해야 좋은 음악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오라토리오, 순환곡, 칸타타 등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나와진다면 이거는 이제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연구와 해석이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토리에서 합창의 역할은 다 아시듯이 어떤 합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솔리스트들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합창곡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파워를 잘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등장인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솔로들 하고 있지만은 주로 복수의 개념으로 백성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천사들, 또 제사장들, 아니면은 이제 엘리야에서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등장인물, 주로 무리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성부겠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배경 설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거부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통하는 백성들, 그래서 배경 설명, 또 중간중간에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화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방금 있었던 장면에 대해서 주석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조적인 경계점을 합창으로 인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장면이 바뀌는 거 또는 어떠한 내용이 바뀔 때 중요한 구조점, 경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저희가 알고 있는 기악곡 2개가 들어가고, 솔로곡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합창곡은 총 20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 아시듯이 파트 1, 2, 3로 핸델이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1에서는 1부터 21회까지의 곡수가 들어가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잉태, 탄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부터 44, 죄송합니다. 22부터 44 곡은 악곡수가 23개예요. 십자가의 순환부터 시작해서 죄와 죽음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파트 3에서는 45부터 53까지 해서 9개의 수가 들어가 있어서 부활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에 의해서 제가 구조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구조 분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저도 한 3가지 정도로 계속 구조 분석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하고, 그리고 합창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주로 관련해서 구조 분석을 해봤죠.
그랬을 때 이 표를 보시면 파트 1, 2, 3 네, 있고 이렇게 파트 마지막 곡은 항상 합창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21번은 파트 1이 끝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이 곡은 아시죠? His yoke is easy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곡인데요. 이것을 전체 곡수가 53이기 때문에 21 나누기 53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비율은 0.396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있는 44는 44 나누기 53, 그래서 0.830이 나오게 되고, 55는 마지막 피날레 곡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황금 비율에 딱 그 정확한 숫자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 다시 표를 보시면요. 파트 1, 2, 3는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섹션이 10개의 섹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섹션이 파트 1에서는 A, B, C, 또 파트 2에서는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또 다시 3가지, 10개의 섹션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섹션별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섹션별로 마지막은 당연히 합창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 합창이 아닌 곡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막 숨도 안 쉬고 막 빨리빨리 오느라고 잘 소화가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에 대한 그 의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은 21곡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피보나치 넘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는 이게 섹션 A가 황금 비율을 너무 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섹션 A에 있어서는 곡수가 합창이 7로 끝나고요. 그 7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7 나누기 21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0.333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 7이 나눠지는 그 경계점이 사실은 요 8인 거죠. 그래서 8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7하고 8을 나누는 경계점에 있어서 피보나치 넘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1 딱 하면 이제 0.381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클라이막스처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수가 0.382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번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섹션 B, B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12번이 합창곡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다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니까 이 섹션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파트 안에서. 그래서 12 나누기 21을 하게 되면 0.571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3이 나오게 됩니다. 13은 이게 어떤 곡이냐면요. 그 기악곡 피파라고 써 있는 기악곡이에요. 기악 간주곡인데 사실 이제 서곡이 여기 제가 왼쪽에 이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서곡이 1번이고 13번에 간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간주가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는 곡인데 이 13번 자체도 이제 피보나치 넘버죠. 네, 피보나치 넘버가 되고 이 13번이 나오면서 피파가 파스토럴 심포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적인 목가적인 전원곡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목동들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라는
그 장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목과적인 장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14번이 이제 목동들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하고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번에서 필파가 어떤 또한 경계점을 마련해주고 있고 그것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섹션 B에서 12번째 곡이 합창곡이 그 경계선을 딱 마련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경계점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C에서 21번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 D로 넘어가세요. D로 넘어가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표를 보시면 표에 22가 합창곡이고요. 23을 지나서 24, 25, 26 이게 세 개가 쭈루룩 다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합창곡이 쭉 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이 24, 25, 26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부분에 대해서 막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낼 때 그 바흐도 순환곡에서 투르바 코러스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장면을 아주 뭐랄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24, 25, 26의 합창을 계속 몰아서 이 예수님의 순환 부분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닝풀한데요. 이런 것들을 맨델스존이 또 다 받아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맨델스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맨델스존 엘리야에서 보시면은 바알 제사장들이 막 자해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부분에 연속적으로 합창 3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맨델스존도 그대로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섹션이 10개인 것 중에서 여기 빨간색 표시 보시면은 10개의 섹션 곱하기 0.381을 하니까 이게 3.8 그래서 네 번째에 딱 위치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섹션 2는 합창곡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건 또 왜 합창곡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음부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합창곡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건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이 섹션이 지금 F가 되거든요. F를 표에서 보시면 곡수가 9개. 사실은 이제 그 기악곡을 다 빼고 나서는 9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은 악장의 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33에서는 합창, 34에서는 레지타티브 해서 이렇게 큰 숫자들은 합창이에요. 그래서 합창 한 번, 솔로 한 번, 합창 한 번, 솔로 한 번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합창 아닌 부분은 솔리스트들이 다 나와요. 테너, 뭐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 그래서 솔리스트 다 나오고 그리고 합창이 한 번씩 끼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섹션 2에서 합창이 없던 부분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그 사역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간의 사역에 끝나고 인간들을 죄를 다 없애고 부활을 하시는 거죠. 물론 부활 섹션은 파트 3지만 그 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2에서는 4개의 이 섹션을 갖고 있는데 4개가 이 2개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다 멸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곡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재밌었던 것은 이 내용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멸하시고 이제 입성을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3번이에요. 그래서 3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35번에서 이렇게 또 천사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39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얘기 나오고 39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는 대역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일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복음의 전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역자들, 그렇게 세상의 모든 면이 다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 황금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10개의 섹션은 곱하기 0.618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딱 6번째에, 이건 반올림 하지 않으니까요, 위치하게 되니까 섹션별로 있어서도 정확하게 황금 비율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요. 지금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에 해당되는 합창곡들을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전곡에 있어서는 53 맨 밑에 표의 밑에요. 53 곱하기 0.618을 하게 되니까 32.754. 그래서 그 넘버는 33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33번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곡이더라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파트 1에서는 그 파트 1 자체에서는 21 곱하기 0.618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합창곡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전곡 곱하기 그 0.618 했을 때 33이 나오고, 파트별로도 곱하기 0.618을 했을 때 반드시 합창곡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합창곡들이 그 파트마다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제가 이 33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33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 전체를 다시 보시면요. 이 파트 2에서 D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파트 2에 가서 음부에서 그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33번에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그런 시편 24편의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이 시편 24편이 도대체 뭐길래 이 황금 비율이 이 위치에 차지를 하는가 하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요, 이 곡이 이제 다윗이 옛날에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지었던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궤가, 법궤가 예루살렘을 다시 입성한다는 그런 이제 없었던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곡이 주일날 첫 번째에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4편이요. 그리고 성가대들이 두 성가대로 나눠서 불렀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핸델도 여성 산부, 남성 산부에서 계속 교창하면서 이제 불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 전체에서 이제 전반에 어떤 그 우리 죄와 그 죽음에 눌려 있던 어떤 이런 그 인간의 하나님 떠난 상태를 다 깨부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포인트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 35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35번에서 예수님이 음부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제일 먼저 찬양을 하는 게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35번도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라,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이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합창곡 중에, 메시아 합창곡 중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곡이고, 많이 이제 이렇게 스킵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제가 나중에 얘기를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웬델스존 엘리아의 35번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부나 어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번호도 똑같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서의 황금 비율을 했을 때 그 이 35번도 황금 비율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몰랐지만 핸델하고 멘델스존에게는 좀 중요했구나. 그것을 또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네. 제가 또 빨리빨리 말을 해가지고요. 예, 파트 3는 이제 미닝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궁금하실 것은 아마 44번 할렐루야가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53곡 중에서 44가 있는 그 위치가 0.830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하고 아까 멘델스존의 엘리야 35번하고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멘델스존이 풀 코러스하고 성부 가장 많은 성부를 사용하고 있고 C 메이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다 찬양해라 그런 천사들의 찬양인데 할렐루야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가 있는 위치하고 이 멘델스존의 엘리야에서 35번이 있는 위치가 0.833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멘델스존도 이것을 좀 참고하지 않았었을까, 메시아에서 나오는 그 비율들에 있어서 참고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끝장면으로 이제 왔습니다.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았었는데 많이 간추렸어요. 너무 길어지고 이제 그 본론적인 내용이 보다는 이제 다른 곁다리 때문에 본론이 안 들어가실까봐.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겁니다. 이 곡을 전체의 어떤 단위를 정하셔서 그 단위 곱하기 0.618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황금 비율의 지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작곡가가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게 본인이 쓰지 않은 한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 딱 정해가지고 만약에 44마디면 44마디의 황금 비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그렇게 좀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이 좀 뭐 부자연스럽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즈음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일을 통해서 또 조금 더 가서 아까 핸델이나 바크처럼 진짜 더 클라이막스 지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앞으로 곡도 보시면 또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희 선생님 너무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공유가 어떻게 끝났는지 참. 네. 네. 예, 이어서 우리 노원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노원일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일입니다. 앞에서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제 강의는 좀 쉽게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제가 좀 많은 리서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문화예술계는 아주 많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창계에서 1년 넘게 멈춰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국공립 합창단들은 직업적인 것들 때문에 최소한의 연주, 최대한의 방역으로 최소한의 연주를 계속해 나갔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합창의 멈춤이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했고요. 더 이상의 멈춤으로 인해서 합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갈등, 원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창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좀 슬기롭게 합창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지침과 그 지침을 확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합창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합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떻게 모여서 함께 그동안의 합창의 즐거움과 합창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프로젝트로 접근을 했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같이 하면서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총 8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 40페이지 이상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그 올려드리는 것은 본론이 좀 요약되어 있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약본으로 먼저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그 비말이라는 것과 에어로졸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비말에 대한 감염으로 전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투명된 마스크, 위생 마스크 같은 그 요리할 때 쓰는 마스크를 쓰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비말로도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에어로졸로 전염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노래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채기하거나 뭐 기침을 할 때 그 분비물과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이 비말이고요. 그 분비물이 마르면서 비말의 핵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미세먼지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로 떠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파될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전파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파되는 가능성이 표면 접촉을 통해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했는데요.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그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미 그 미국 합창 지휘자협회 ACDA에서는 작년 6월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108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PDF에는 각 주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합창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합창, 대학의 합창이 많이 이렇게 좀 번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합창과는 조금 다르죠. 프로페셔널한 것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합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미국 방역 질병관리본부 CDC의 협의하에서 거리두기를 강조했고, 또한 좀 독특하게 접근을 했던 것은 학교에서의 연주를 야외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그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그 CDC의 권고안을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ACDA에서 그 합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실내에서의 연습을 30분을 하고 야외에서 1시간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레코멘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야외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 야외에서 연습할 때도 6피트, 그러니까 1.82m 정도 되거든요. 2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과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마스크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여러 가지 마스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싱어용 마스크라는 것을 좀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좀 노래 부르기 편하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불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안 가져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회용 마스크도 준비해서 하고 있고 연습 시간의 조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의 연습이 있으면 30분은 섹션홀로 가서 각지 다른 공간에서 섹션 리더나 부지휘자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30분은 큰 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연습 방법을 미국에서 대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개강과 동시에 전원의 PCR 검사를 시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직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학기에 3회 정도의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고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습과 연주에 있어서 온도의 조절을 위해서 조명의 조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애리조나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숨쉬기도 힘들고 노래 부를 때도 더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연주와 연습에 있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도의 조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독일 연구를 한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음악적인 전문적인 음악의 활동이나 음악적인 교육 외에는 전혀 음악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은 연방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연방 자체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없어요. 지침은 없는데 각 주정부에서 계속 그 주정부의 합창협회와 연합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치히에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작센주의 예를 좀 들으면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작센주 합창협회와 함께 계속 합창단의 그 연주에 있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주는데 특별히 그 MDR라고 미들도이치 그 방송 합창단 독일에 한 5개 정도의 국영 방송 합창단이 있는데 MDR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돼서 그 국영 합창 방송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방송 합창단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주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것도 이제 작센주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계속 업데이트됐지만 연습은 하고 있지만 연주는 안 된다. 근데 6월 1일부터 풀려요. 왜냐하면 작센주에서 50명 이하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풀린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되게 강조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데 FFP2 이상의 마스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FFP2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KF94 레벨의 마스크거든요. 근데 사실 KF94 마스크로 노래하기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는데 저도 1년 노래 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날이 더워지니까 좀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작센주의 권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연습 1시간 전에 출근을 합니다. MDR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그 방송국 스텝 직원들의 도움에 의해서 출근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MDR 같은 경우는 주 5회 출근을 원래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출근을 주 2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택을 하고 주 2회 출근을 하는데 그 주 2회 출근을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2명, 80명 정도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지휘자가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룹인데 2개의 혼성 합창단, 정확히 4등분해서 1개의 여성 합창단, 1개의 남성 합창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지휘자로서 좀 힘들다고 그 지휘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4개의 그룹의 레퍼토어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혼성 합창단 2개의 레퍼토어도 각각 다른 레퍼토어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합창단의 레퍼토어와 남성 합창단의 레퍼토어 또한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지휘자가 이제 가장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곡 고르기 너무 힘들다고 코로나 기간에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일단 방송 합창단이기 때문에 연주는 없지만 방송에 의한 녹음 활동은 계속 하고 있대요. 소그룹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일단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파트별로 인원별로 시간이 20분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받아야만 연습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거기 연습 장소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어디랑 비교해야 될지 제가 가본 연습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합창단이 연습하는 스튜디오에 한 5-6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 그 항상 연습을 하는데 그 공간조차도 옮겨서
아주 큰 교회의 본당을 빌려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라운드를 지어서 각자의 옆에 거린 2m, 앞에 거린 6m를 두고 그렇게 연습을 매번 하고 있고요. 연습 장소의 변경. 그 다음에 속으로 나서 연습하고, 또 하나는 연습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을 합니다. 1시간으로 제한하고 30분 동안 방역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방역을 분무 소독하고 기기를 갖고 와서 얼마만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체크까지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30분 동안의 그 휴식 기간에 그 공간을 다 비워야 되고, 다 환기를 시켜야 되고, 분무 소독을 해야 되는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주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일일이 본인들이 소독약을 뿌려서 그 소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보면대와 의자, 본인들이 쓴 것들에 대해서 악보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태까지 지금 독일의 여러 주를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연주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는 5월 21일부터 아마추어 합창을 허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 발생이 100명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추어 합창이 독일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합창연합회도 되게 독특하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 합창연합회들이 이렇게 많이 리서치를 하고 합창을 하고자 조사를 하면서 정부 기관과 또는 대학의 연구기관과 많은 리서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유럽 합창연합회 같은 경우는 구글 닥스라는 문서 작성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공유할 수 있는 문서고 누구나 다 편집이 가능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의 대처 방안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링크를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문서를 에드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그 대신 메인 에디터는 있겠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합창 음악계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아이디어, 팁 또는 뭐 온라인 리소스를 함께 공유하자라는 것으로 이게 표지인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제가 나눠드린 그 PDF에는 각 주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죠. 인트로덕션에서 왜 우리는 이 문서를 만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그 다음에 이 서베이에는 들어가 보면 되게 독특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베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이분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재정적인 부분인 거죠. 한 80% 이상이 재정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합창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 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 작성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얘기는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과 독일과 그다음에 유럽 합창연합회의 간단한 예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합창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정부와 또는 주정부와 또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같이 계속 연구를 해서 합창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상태는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뮌헨 의과대학이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10명과 오케스트라 단원, 목관악기, 금관악기 10명의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와 어느 정도의 에어로졸,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이게 이제 에어로졸이죠. 이것이 비말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베를린 공대 같은 경우도 어떤 마스크의 착용이 노래할 때 비말과 에어로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계속 그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안면 투명 투명 마스크 썼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마스크를 썼을 때 에어로졸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한국의 마스크 착용과 권고 사항을 보면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외 같은 경우는 집회 공연 행사
실외에서 하더라도 저희는 공연과 행사를 많이 하죠.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되죠. 그럼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노래함에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죠. 숨쉬기도 편하고 옆에 공간이 뚫려 있어서 호흡도 편하고 되게 가볍고 좀 불편한 점은 숨 쉴 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에어로졸을 설명했듯이 바이에른 그 방송합창단과 뮌헨 대학에서의 발표를 보면 그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에어로졸이 비말은 차단이 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차지 않으면 옆의 공간과 위의 공간을 통해서 에어로졸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염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안인데요. 밀폐 밀집 맞는 대화로 비말 생성의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권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합창이 딱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많은 대화보다 더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권장을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하고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주 시에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제가 한 13개의 질문지를 한 2달 전에 보냈어요. 마스크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었겠죠. 뭐 음료 섭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 위기 대응 단계에 맞춰서 우리 합창도 위기 대응 단계에 맞는 합창의 연습의 단계를 만들고 싶다. 합창협회에서 제안을 하면 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서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질문지를 보냈는데 2달 전에 보냈는데 계속 밀려서 한 2주 전에 받은 답변지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다부서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부서 민원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제가 계속 문자로 받고 있지만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받은 문자가 6월 27일 날 알려주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보충된 내용이 기대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일단은 연주 시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머물러 있는 한정에 의해서. 그 공연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합창은 얼굴이 보여야 되는 공연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서 악기 연주자의 공연 같은 경우도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착용을 할 수가 없죠. 트럼펫이나 입으로 부는 악기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미국의 같은 경우는 관악기 연주자나 목관악기 연주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악기를 불 때만 넣었다가 빼고 숨은 코로 쉬는 거죠. 그렇게 거리두기와 함께 모든 단원들이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질병관리청의 질의 답변과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의 역학조사관들의 전화통화, 1339의 전화통화를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합창단 연주 시에 마스크 미착용은 가능합니다. 연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연주자들이 PCR 검사를 받고 뭐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무대에 서서 마스크를 벗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PCR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겠죠. 그러나 그 PCR 검사를 받은 이후에 되게 좀 물론 이제 주의를 주면서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합창 단원이 감염이 돼서 양성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모든 연주자와 함께 관객들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예술전당 그러니까 서초구청 그 보건소 역학조사관과도 통화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2,500석이 되더라도 1시간 이상 질병관리청 PCR 접촉 기준에 보면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1시간 이상 접촉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특성상 울림 때문에 환기가 좀 잘 되지 않고 되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합창단에서 관객들 전원이 PCR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합창단원이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객들 중에서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객들 중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양쪽에 다 드렸습니다. 양쪽 다 질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마스크를 착용한 관객의 확진자 주변의 거리에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PCR 검사까지만 하고 자가격리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합창단과 연주자들은 자가격리와 함께 저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 안 했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그 관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주 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공연장 우리가 예술의 전당과 롯데 콘서트홀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모든 연주자들에게 합창뿐만 아니라.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송파구청에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송파구청에서 원했던 것은 합창단이 마스크 쓰건 안 쓰건 노래했을 때 앞에 듀얼은 비워달라.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을 때 합창은 반드시 합창석에 올라가서 했으면 좋겠다. 거리 유지도 함께.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그 연주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면서 저녁에 식사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근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고 PCR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리허설을 하고 단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롯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식사가 전혀 안 됐는데 아티스트 라운지 20명 정도 들어가는 라운지를 식사를 할 수 있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접견실을 오픈한다고 얘기합니다. 각각 대기실에서 음료는 가능하고요. 방송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연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쪽 연주홀에서 혹시 방송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에 추가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이 관객석이 많이 비어 있고 또 비대면으로 연주하면 관객석이 아주 비어 있기 때문에 음향은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것은 없고, 롯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무관중 공연 시 부대 시설이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2.5단계 이상 올라가면 무상 연기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양쪽 다 대관 담당자와 기획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제가 얻어낸 정보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두 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선생님들이 연주하시는 지자체의 또 연주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연주홀에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 그 제가 여러 가지 연주를 조사하던 중에 가장 방역 그 사례에 모범이 되는 것이 통영국제음악제더라고요. 올해 열렸던. 왜냐면은 그 통영국제음악제 여기 그 각 주에 제가 달아놨는데요. 제가 그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기획 본부장님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작년에는 취소됐고 올해는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주회를 통영시에 폐가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을 제외한 모든 스텝,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연주자, 해외, 국내 모든 연주자, 모든 스텝, 뭐 문 담당하시는 분 모든 연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에는 PCR 검사를 받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62,000원 되는 그 돈을 국제음악제 측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서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PCR 검사를 마쳤고
대전 시립합창단이 마지막 날 그 모차르트 레퀴엠 협연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PCR 검사가 무료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부담을 해서 PCR 검사지를 들고 오셨다고 하고 정말 재밌는 얘기는 부산 시립교향악단이 되게 중요한 연주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참가하게 했는데 단원 중에 몇몇이 PCR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부산시향 연주 자체를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방역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연주 1시간 반 전에만 연주를 오픈을 했어요. 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리허설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방역을 했고 관객들의 퇴장과 동시에 방역복을 입은 그 방역 요원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관객들에게 되게 좋은 피드백을 얻었대요. 여기서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돼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솔리스트와 관악기를 제외한 연주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음악제에서는 마스크를 제공을 다 했고요. KF94로 물론 지휘자도 포함입니다. 예, 지휘자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한 대전 시립합창단을 위해서는 KF80의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부르기 힘드니까. 이때는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사샤 괴체 이 오케스트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함께 지휘했는데 유일하게 그때 지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딕션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다들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임 지휘자가 아니었고 모차르트 레퀴엠을 계속 리허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고 그 연주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상임 지휘를 하고 계속 많은 리허설을 했다면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한번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연주회장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연주회장은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실내 인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2단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연주회장은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신년음악회 때 2.5단계에서 3단계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연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연주홀이나 교회에 있는 연주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나 교회에서의 연주홀은 연주홀로 건축 목적이 되어 있어도 큰 바운더리를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연주홀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연주홀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용이 되고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제한과 방역 수칙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기존의 연주홀의 방역 수칙과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또 하나 드렸던 게 저희가 그럼 오케스트라 합창이 다 해서 한 90명이 되는데 관객 없이 연주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짧은 시간에 한해서 본인들이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휘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연주라든지 교회에서 연주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연주를 기획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환기와 소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실내 환기가 1시간에 오픈을 해놓으면 6번의 공기가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시간에 5회 이상의 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100분의 1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물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을 크게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철저한 방역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백신이 나왔고 백신을 맞았어도
합창은 할 수가 없고 모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제가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되게 중요하고 이 환기와 소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먼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각 주에 달려 있고요. 교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뭐 국공립 합창단이나 이렇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습실 안에 최신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퀸즐랜드, 호주의 퀸즐랜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 주에 달려 있는데요. 기계적인 환기 시설로도 바이러스의 감염이 되게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플랜으로 몇 년 플랜으로 예산을 신청하셔서 좀 환기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창을 연주할 때 마스크를 쓰고 그 투명한 그 쉴드 마스크를 쓰고 연주하는 것과 또는 마스크를 쓰고 좌우 옆에 아크릴판을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환기가. 왜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님들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투명 안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소리가 정말 안 나간다는 것이고요. 아크릴판을 옆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합창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블렌딩을 위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와 비말의 차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비말과 에어로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던 것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헤파 필터라고 이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게 뭐 어떤 거는 99.998%의 바이러스를 감면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재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환기 장치는 아직 없고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어봤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40데시벨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소음이고 20데시벨이 그 수면에 적합한 데시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내 오타인데요. 온도가 평소보다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합창을 하면서 요즘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숨도 가빠지고 호흡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적정 온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7도, 18도, 뭐 21도. 근데 이런 적정 온도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낮추는 거죠. 네,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온의 온도를 평소보다 좀 더 낮춰서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이 간과하는 것이 분무소독기와 소독제의 사용인데요. 제가 권고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연습 시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1시간 연습, 30분 휴식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합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휴식과 환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서제스천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질병관리청에 받은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 2시간에 한 번 최소 1회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게 최소한의 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그만큼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환기를 원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환기에 대한 답변이지 저희가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노래하면서의 환기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습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단원들의 피로도도 낮추고 그 시간에 그 분무 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무 소독기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무 소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독제의 구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MD125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가장 이은경 음소거 해주세요. 네, 가장 소독이 잘 되는 그런 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현재 어떻게 각 합창단에서 살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위치를 떠날 때 항상 각자의 소독제로 보면대와 의자를 소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공중에서 3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공기청정기, 분무소독제로도 해결할 수 있고 환기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보면대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는 48시간이 가고요.
악보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표면의 바이러스는 72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원들이 연습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부무 소독을 통해서 보면대와 의자를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병관리청과 그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는 CCTV의 설치인데요. 연습실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CCTV의 설치를 통해서 합창단 연습 중에서 혹시 모를 확진자가 발생 시 아무리 거리 두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없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전원 자가격리가 됩니다. 제가 겪어봤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 CCTV가 설치되고 역학조사관이 봤을 때 거리가 유지되어 있고 옆에 사람과 거리가 있으면서 철저히 방역이 지켜졌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확진자와 주변의 몇 명만 자가격리가 되고 나머지는 능동 감시자로 지정이 돼서 연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함에 있어서의 제한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대면 연습을 하는 것과 비대면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마추어들은 많이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대면 연습을 하는 국공립 합창단과 대학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휘자로서의 준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휘자니까. 제가 가장 지휘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지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원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리허설하는 게 쉽지 않지만 단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한다는 것, 또 지휘자님들 혹시 이런 말씀 하시나요? 이렇게 뭐 딕션이 좋지 않다, 뭐 자음이 좋지 않다, 뭐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로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스크 착용과 옆에 사람과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의 블렌딩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거리 두기에 의한 단원들의 소리와 피로도를 좀 더 이해해 주는 것이 대면 연습을 대면하는 지휘자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피아노의 위치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창단과 지휘자 사이에 피아노를 많이 놓으시는데 피아노가 이 소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지휘자 뒤에 놓는다든지 피아노를 합창단과 지휘자 사이에서 멀리 떨어지게 놔서 이 소리의 방해를 좀 더 줄이는 방안도 리허설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의 소그룹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국립합창단을 제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많은 시립합창단에서 소그룹화로 연습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근데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B라는 그룹을 같이 연습을 시켰을 때 한 파트는 재택을 하고 한 파트는 출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연습을 하는데 이 레파토아를 같이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주와 연습의 효과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곡을 A, B가 똑같이 리허설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지휘자의 피로도가 엄청나겠죠. 두 번째 같은 곡이라고 해도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아티큘레이션의 리허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그룹을 합쳐서 연주전에 모였을 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지휘자가 리허설에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소그룹을 다른 레파토어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 시간도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그 짧은 연습 시간에 많은 음악들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또 다른 음악으로 그래서 스테이지를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거죠. 연주 때도 다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서는 것은 뭐 한두 곡 정도는 다 같이 설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 연습 상황 자체도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그룹화를 하되 다른 레파토아로 하나씩 물론 지휘자님의 입장에서 레파토아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성 연습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발성을 함에 있어서 몇 개의 한 5가지의 음원을 합창단원들한테 나눠드려서 오늘 3번을 연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는데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각지도 달려 있듯이 이 자음의 발음이 모음이나 허밍보다는 많은 에어로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보다는 허밍을 통한 자연스러운 연습의 시작을 권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마추어 합창에 있어서의 접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추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리듬을 익혀야 되고 음정을 익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사를 붙이기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허밍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곡을 익히고 나중에 가사를 붙이는 것. 그래서 좀 더 그 짧게 모이는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안전하게 방역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곡에 있어서도 물론 프로 합창단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마추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선곡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스크를 쓰고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테스트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음역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톤ally stable music, 그래서 조성이 많이 바뀌지 않은 안정된 조성을 통한 음악, 그다음에 디바이드를 많이 나누지 않는 뭐 SSAA, TTBB 이러면은 더 소리를 내야 되고 화성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고요. 또 호모포니한 음악을 불러야 될지 폴리포니한 음악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선곡에 있어서 좀 지휘자로서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주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휘자로서 지휘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원들의 입장에서 단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방역의 수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도 있지만 연습 이외의 모임, 예를 들어서 연습이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든지 휴식 시간을 방역한다고 길게 줬더니 자기들끼리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떠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주를 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오페라 오픈코어나 방송 합창단의 연습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중간에 그 코로나 검사 기계가 있는 합창단이 있고 자가 진단 키트를 주는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자가 진단 키트가 저희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의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병관리청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진단 키트는 유증상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된 범위에서 작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할 때 상시 사용되는 스크리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진단 키트가 뭐 싸게는 한 6,000원 정도 하고 뭐 10,000원에 2개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저희도 좀 마스크를 벗고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MDL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개의 콰이어가 나눠서 연습을 하고 지휘자가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근데 지휘자는 되게 많이 하는 거죠. 1시간 하고 30분 쉬고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30분 쉬고 1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니멈 시간이 두 팀이 그렇게 오는데 거기는 되게 큰 교회를 빌려서 좌우 거리가 2m고 앞이 6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연습할 때 전부 다 마스크를 안 끼고 연습을 합니다. 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휘자는 마스크를 끼고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룹을 연습했을 때 혹시 모를 확진자가 나왔으면 지휘자는 계속 연습을 시키잖아요. 오후 팀도 연습을 시켜야 되고 내일 오전에 여성팀을 연습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휘자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리허설을 하더라도 지휘자는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그래서 제가 그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마스크를 벗고 좀 프로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서 좀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 장소의 적합성,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합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을 잘하는 방법. 제가 권하는 것은 KF80 이상의 마스크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권고사항이 맞고, 합창할 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비말과 에어로졸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차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독일에서의 그 실험들을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스크고 두 번째가 공간의 환기와 공간의 활용도인데요.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연주 장소를 좀 옮겨보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공간에서의 연습이, 아까 전에도 그 독일에서의 그 연구 결과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 바이러스의 확진이 많아진다. 훨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간의 바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연습하고 있는 연습실에서 환기를 시키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연주실이라든지 교회나 강당을 빌려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환기를 시키면서 연습을 하는 것. 또 미국에서 ACD에서 제안했듯이 야외 연습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거리두기가 현재 저희는 그 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지금 제가 여기 PDF에서는 그냥 써 있지만 그 PPT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는 각주가 다 달려 있는데요. 그 거리두기가 최소 좌우 1.5m, 앞으로는 2.5m를 권장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거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뮌헨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노르웨이 합창연합회와 노르웨이 국민건강연구소에서 또 이 소리에 대해서 노래 부름의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좌우는 최소 1.5m가 돼야 되지만 노래 부를 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최소 2.5m의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좌우 2m보다는 좌우는 조금 좁을 수 있어도 앞에 거리는 1.5m, 2.5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저희가 지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연주를 위한 준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습 시간의 조정도 되게 지휘자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연습이 중요하죠. 리허설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연습을 하고 계속 프로 합창단에서 노래를 해주는 것이 저희가 너무나 노래하고 싶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마추어나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동경하고 되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연습과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연습 시간의 조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쉬는 시간을 10분보다는 좀 더 길게 하셔서 그 시간에 파트별로 나눠서 부무소독기 담당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나가고 그 사람들이 부무소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소독에 좀 민감하게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노래를 많이 해보니까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근데 실내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식당이나 카페 외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질병관리청에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고 보건복지부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빨대로 살짝 넣어서 물만 마신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그냥 역학조사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더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합창단원들의 연습 시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단원 지휘자님들의 입장에서 합창단에서 좀 더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마스크를 최소한 벗고 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연습은 뭐 프로 합창단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아마추어 합창단이나 교회 찬양대 같은 경우는 콰이어가 열리는 교회가 있고 안 열리는 교회가 있는데 비대면 연습을 많이 하죠. 사실 비대면 연습이 합창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다르게 합창은 그 소리와 분위기의 마인드, 뭐 블렌딩 이런 부분을 지휘자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좋은 게 합창단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비대면 연습을 하신다면 지휘자의 가이드라인 영상을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정 이런 것들보다는 지휘자가 전반적으로 이 곡은 어떠한 곡인데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몇 마디에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떠한 가사의 어떤 건데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의 영상을 좀 지휘자님께서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피아노 음원만 녹음해서 보내고 솔리스트를 통해서 음원을 녹음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성부의 합창의 음원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음정이 자신이 있을 때 나머지 합창의 음원이 나온 음원을 가지고 본인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디 부분이 안 된다, 헷갈린다 느낄 수 있고 마지막에는 반주만 첨부된 음원을 다시 보내서 본인이 반주된 음원만으로도 노래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면 연습을 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줌의 사용 방법인데 이게 줌이 사실 합창하기 쉽지 않습니다. 합창하기 쉽지 않은데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지휘자와 반주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나름 쉽습니다. 왜냐면 지휘자가 사인을 줬는데 반주자가 같이 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일방적인 지도가 될 수밖에 없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맞진 않으니까. 또 하나 방법은 단원들이
본인의 컴퓨터로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은 나름 최신 기종이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느 정도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소한의 딜레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자와 반주자는 한 공간에서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좀 싸더라도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녹음을 하시고, 또 줌을 사용하실 때 소리의 설정이 있어서 이게 음질을 조정하는 데 들어가시면 고음과 저음을 났을 때 얘가 음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 설정을 푸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제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밑에 보는 줌과 클럽하우스를 이용한 연습 방법입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그 앱인데 iOS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iOS는 애플의 생태 환경인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몇백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동시에 노래 불러도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음성이기 때문에 서로 전파되는 게 많지 않고, 또 하나의 이유는 iOS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애플 기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은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같이 노래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고, 보통 애플 핸드폰은 없어도 아이패드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비대면 연습이 아마추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주를 위한 제안에서 대면 연주를 하실 때 지휘자의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휘자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상황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휘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숨쉬기도 어렵겠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합창 단원들이나 관객들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노래 부르기 힘든데 왜 지휘자는 마스크를 벗고, 물론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중요하지만 왜 나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왜 지휘자는 마스크를 벗고 단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단원인데. 그러니까 지휘의 음악적인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위해서, 정확한 딕션을 위해서 얼굴이 표현이 필요하지만, 제가 1년 넘게 합창단을 하면서 단원으로 있으면서 마스크를 쓴 지휘자님 밑에서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오래 연습을 통해서 음악적인 섬세한 표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휘자로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숨쉬기 좋은 마스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KF80 이상이라도. 네, 그런 부분들, 음료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주회장 조명과 온도, 아까 전에 연습실 온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도보다 좀 더 낮춰서 연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객들은 좀 더 추울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소리적인 접근으로 가면은 마스크 필터링으로 인해서 그 소리의 톤 자체가 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고, 마스크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듬이 좀 정교한 리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소리의 블렌딩에 있어서 자리의 배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허설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동선, 그다음에 마스크 연주자의 피로도를 생각하셔서 너무 많은 리허설은 평소보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연주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많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온라인 연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연주에 있어서 비대면 연주회로 이어지는 것이 대면 연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타입니다. 온라인 연주가 대면 연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연주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 연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나아지면 대면 연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63%, 63.2%고, 온 오프라인이 병행되면 70% 이상이 현장 공연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비대면 연주가 추후에 대면 연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지금의 비대면 연주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현장 연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리서치 조사가 있고요. 비대면 연주를 하면은 일단 관객이 없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면 모든 연주자들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훨씬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객이 없으니까 연주율도 풍성할 수 있고, 또한 지휘자들 입장에서 관객 동원과 관객 선호도의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더 아카데믹한 연주, 현대음악적인 연주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SNS는 홍보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계속 올림으로써 연주자의 호감도와 기대를 상승하기 때문에 비대면 연주에 많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획 단계에서 비대면 연주를 지휘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리서치에 의하면 온라인 공연의 몰입도가 최대 20분이랍니다. 20분 이상 연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편성을 20분 이내로 하고, 노래나 비말이 좀 덜 형성되는 연주자, 악기를 통해서 게스트를 배치해서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연주를 위한 방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유튜브를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방송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TV나 아르떼 TV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팀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합창단에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후원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못하고, 제가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연주 대신 녹음으로 수익 창출을 권장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프로 합창단 같은 경우는 물론 정기 연주가 잡혀 있고 기획 연주가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좀 녹음에 집중하셔서 녹음된 음원을 만들어서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 녹음되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추얼 효과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트리밍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 있을 때 항상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한국 합창은 궁금한데 어디서 듣느냐라는 거거든요. 정말 자랑하고 싶고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증가로 이 시장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품성 있는 연주, 한국적인 합창을 해외에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릴 때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송신에 의한 저작권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출판사를 통해서 악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연주를 위한 허락과 공중소신을 위한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저작권의 문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앞으로 백신이 접종되는데, 이게 미국에 발표된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도표거든요. 보면은 인도에서 노래 부를 때 이게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를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7개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미국 친구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전부 다 확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맞는데, 백신의 접종이 많이 됐다고 해서 실내에서 노래 부를 때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서도 돌파 감염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2차까지 화이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백신을 맞더라도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한국 합창 대제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대표한 합창단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휘자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이것이 지역 감염으로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안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 차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모든 연주자의 마스크 착용, 지휘자 포함, 그 다음에 각 합창단들의 시간별 동선 체크와 조율, 연습 식사,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의 최소화, 다른 합창단,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남자들 한 군데 모아놓고 대기실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섞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합창 지휘자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행사가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했던 그런 방역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잘된 방역으로 앞으로 계속 합창을 할 수 있을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 하면은, 노래 부르는 것이 코로나19 전파의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찬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방역만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마스크로 노래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로서 보다 좋은 합창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로 벗고 하는 것이 좋지만, 마스크 쓰고 노래했을 때도 그 마스크의 사운드에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꾸 닥달하지 마시고, 같은 지휘자끼리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실 합창이라는 것이 작은 소리가 모여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고, 힘들어도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창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각 합창단체와 나라와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계속 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질병관리청 마지막 답변에서 얻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관련 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거나 민간에서 제안된 지침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창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와 함께 협의하면 저희가 힘든 시기에서 좀 더 합창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합창단과 대학합창단에서 안전하게 합창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창을 할 수 없는 아마추어와 교회 합창단에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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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무국장 차양입니다. 두 분 강사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예,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저희가 이사님들께 그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그 강의하신 내용은 월요일쯤에 5월 24일 월요일쯤에 오늘 녹화를 떴는데요. 유튜브에 게시가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합창 단원들 또 학생들 많이 그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합창 대제전이 아시는 것처럼 롯데 콘서트홀에서 10월 6일, 7일 그래서 16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다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또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 간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기총회가 매년 6월 중에 있어 왔는데요. 올해 이제 정기 연주는 6월 27일 예전과 같은 동일한 시간에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4시 반에 상임 이사회 먼저 열고요. 5시에 전체 이사회 갖도록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사장님 뭐 다른 거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네, 우리도 이거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내가 쓸 수가 있으니까 방법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또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제안들을 많이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참고가 많이 됐고요. 저희가 그 6월 그 정기총회 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한번 좀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예, 없으시면 오늘 강의 듣느라고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두 분 박수 보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감사합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